네, 안녕하세요. 세계금융연구원 조영욱 센터장입니다. 1월이 시작이 되고 어떻게 보면 지난주까지만 놓고 보더라도 국내 증시의 상대적인 강세장이 참 기다리고 기다렸었던 그 상대적인 강세장이 이제서야 좀 진행이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안타깝게도 이번 주, 물론 지난주 목요일부터 좀 이어지고는 있지만 5거래일 동안 코스피가 음봉이 발생을 하면서 약간은 투자 심리가 좋지 않은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수 자체는 그렇게 많이 내리지는 않았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시가보다 종가가 낮게 형성되면서 마감을 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약세장에서 많이 보이는 그러한 흐름들이 좀 나타나다 보니까 조금은 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황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오늘 시초가도 마찬가지 분위기였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좀 해소될 수 있었던 날이었고, 그리고 해소되는 과정에 또 있었던 날이었는데, 모두가 좀 기대했던 부분과는 다르게 안타깝게도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시가는 갭을 떠서 출발했지만 체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는 바와 같이 코스피, 코스닥 모두 양대 증시 하락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 1차 체포 과정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국내 증시 이미 정치적인 영향력은 많이 해소가 되어 있는 상태고 어떻게 보면 과거 그러니까 지난 12월 계엄 사태가 있었던 그 계엄이 왜 진행됐었는지에 대해서 뚜렷하게 이유를 알지 못했었던 외국계 자금들이 그리고 외환 시장에서의 그 트레이딩들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보면 과대 해석으로 시장이 좀 망가졌었던 이유는 분명히 있었죠. 그 하루를 제외하고는요. 그 하루 이틀을 제외하고 시장에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계엄이 진행됐고 이게 분단 국가인 한국 특성상 더 큰 위기로 번지지는 않겠구나 라는 안도감이 유입이 되면서 시장은 기술적인 반등에 나섰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는 탄핵 정국인데 탄핵 정국은 그렇게까지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한국 증시가 또 이제는 정말 상대적인 강세 흐름을 보여주기 위해서 추가적인 상방에 대한 포인트들이 좀 나와야 하는 시기인데 그러지 못하고 무언가 계속 좀 눌려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다 할 코스피의 주도주도 없고 그리고 코스닥 역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총 상위 종목들, 2차 전지, 바이오 종목들을 중심으로 무언가 연초부터 강력한 흐름들을 보여낼 만한 종목들이 아직까지도 감지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결국 지금에 와서 이유를 좀 찾아보면 아무래도 한국 증시의 이 좀 비특이적인 생태계를 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바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삼성전자의 영향력이겠죠. 어떻게 보면 시가총액이 과거 한 550조 원까지 육박하는 시가총액을 자랑하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320조 정도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더 크게 문제가 되는 거는요. 이제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144조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고 삼성전자가 320조 원 정도 수준. 어느새 코스피의 시가총액 비율이 많이 좁혀져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죠. 어떻게 보면 잠정 실적 지난 4분기 실적에 대한 잠정 실적이 예상치를 훨씬 더 하회를 하면서 분위기는 지금 조금은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졌고 아시다시피 삼성전자 같은 경우 좀 SK하이닉스와 마찬가지로 레거시 반도체보다는 지금 미래 첨단 반도체들
그러니까 AI 반도체 쪽에 집중적으로 역량을 쏟아 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시장은 그 첨단 반도체에 대해서 냉혹하게, 냉정하게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국. 그러면 어쨌건 HBM3 2단에서는 지금 엔비디아의 점유율을 내주었고 확실하게 내줬고 그러면 HBM3 2를 건너뛰고 HBM4부터 HBM4에서 다시 지금 승부를 내려는 삼성전자의 의도 물론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일단 일각에서는 분명 HBM4단에서는 설계 구조 자체가 삼성전자가 조금이나마 유리할 수 있을 만한 고지를 좀 엿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해석이 좀 나오고는 있는데 물론 결과는 열어봐야죠. 근데 지금 당장 문제가 되는 거는 SK하이닉스가 어쨌건 간에 삼성전자 반도체에 대한 아성을 지금 넘어서고 있는 상태고 단순 올해 2025년 반도체 실적뿐만 아니라 올해는 자칫 잘못하면 그러니까 만약에 HBM4에서도 하반기에 점유율을 뺏어오지 못한다면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의 전체 영업이익을 넘어설 수 있을 만한 한 해가 지금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올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외국계 자금들 그리고 기관계 자금들 산업을 추종하고 지수를 추종하고 국가의 전체적인 바스켓을 담당하는 그러한 수급 주체들은요, 지금 매우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분명 HBM 캐파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확대가 될 수밖에 없는 시기입니다. 앞으로도 AI 반도체의 시황은 최소 5년에서 10년까지는 사이클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맞춤형 HBM부터 시작해서 고객사가 이제는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브로드컴부터 시작해서 구글, 아마존 너무 많은 고객사들이 유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상황 속에서 HBM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 거의 구화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가 한국이단 말이에요. 그 한국 내에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두 기업만이 지금 그 파일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매우 좋은 소식이죠. 좋은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많이 억눌려 있는 이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좀 무언가 좀 눌려 있는 이유는 그들도 HBM4단에서 그러니까 하반기 본격적으로 양산이 시작될 HBM4단에서 무언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삼성전자가 점유율을 뺏어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와 같은 포트폴리오 구성 어렵다라는 거고 신중하게 어떠한 방향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에서 어떠한 종목을 중심으로 하반기에 주도주가 나타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히 지금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역시도 사실 기술적 반등이 나올 법도 한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눌리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불확실성에 따른 요인들이 지금 짙게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아마도 시간이 지나면서 명확하게 HBM4를 양산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무언가 나타난다면 아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에서 뭐 확실한 주도주가 시장에서 나오기 시작할 거고 그러면 그 축을 중심으로 국내 증시 어쨌건 간에 한국 증시는 제조업이 살아나야 되거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살아나야 되고 이 기업들이 살아나게 되면 수출 2위인 자동차도 당연히 살아날 거고 결국에 제조업 기업들이 분위기가 좋아지면 온기가 국내 증시 전반으로 확산이 될 것이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시점까지 조금은 더 현명하게 시장을 좀 바라볼 필요는 분명히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앞에서 좀 서론에 좀 너무 많이 내용들을 풀어서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는데 오늘 공략주를 먼저 소개를 드리면 일단 두 종목을 가져갔습니다. 바로 첫 번째 종목은 리노공업입니다. 리노공업이야 어떻게 보면 이제는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내에서
반도체 소부장 내에서 어떻게 보면 코스닥 시가총액 1위죠. 가장 높은 위치에 지금 랭커되어 있는 그러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리노공업 사실 엄연히 말씀드리면 부품단의 기업인데 테스트 소켓 관련해서 영위를 하고 있는데 HBM 소켓 시장이 어떻게 보면 이제 맞춤형으로 이제 점진적으로 전환하게 되면 그 소켓 시장은 새롭게 열릴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아직까지 HBM단에서 무언가 본격화된 수혜를 받고 있지 못하지만 발열이 큰 HBM 특성상 지금 계속 엔비디아도 다른 고객사들에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발열 문제거든요. HBM 발열 문제. 그 발열이 큰 HBM의 특성상 이 포고 소켓이 강점을 가질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게 맞춤형으로 갈수록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중요도는 더 높아질 거고 그럼 아직까지 리노공업이 무언가 HBM 단에서 수혜를 본격화하지 않았더라면 이제부터는 시장에서 잠재적인 그러한 가능성에 좀 분위기가 맞춰져서 반등이 아니고 기술적인 반등이 아니고 이제 본격적인 추세를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모습들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2차 전지 바이오 업종들이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에 대부분 다 랭크되어 있는데 사실 숫자가 나오고 있는 기업은 리노공업밖에 없거든요. 지금 시총 상위에서는. 그 중에서도 HBM 산업에 대한 성장성을 좀 내포한다면 어떻게 보면 코스닥에서는 리노공업 같은 종목들이 계속 프리미엄을 좀 받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 연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오늘 첫 번째 종목은 리노공업을 준비를 해왔고요. 두 번째 종목은 약간은 개별 성향이 짙은 종목입니다. 바로 미코라는 종목이에요. 역시 마찬가지로 HBM 관련한 종목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시장은 반도체 내에서도 레거시형 반도체 관련한 쪽들은 좀 어려운 상황이고 투자 심리 자체가 HBM 단에서 무언가 실적이 나오고 또는 나올 수 있어야 되는 종목들이라 해요. 미코 같은 경우는 이미 주요 고객사들 뭐 TSMC뿐만 아니라 미국의 인텔도 마찬가지고 미국의 마이크론도 그렇고 HBM TC 본딩에 대한 부품을 공급하기 시작했거든요, 실제로. 뭐 물론 이미 내수에서도 꽤나 공급이 진행이 되면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올해 작년이죠, 이제. 작년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을 했고요. 지금 HBM TC 본딩 부품단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 미코를 대체할 만한 종목은 사실 딱히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독점적인 지위를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매출과 영업이익이 작년 한 해 만들어졌고 올해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언가 라이벌로 평가되는 기업이 없어요. 지금 당장에는. 뭐 물론 향후 뭐 한 2, 3년 뒤에는 나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에는 독점적 지위라는 거예요. 그러면 미코의 이 밸류에이션은 분명히 다시 리레이팅이 좀 이루어져야 되고 현재 시가총액이 3,100억 정도 수준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작년 한 해 동안 미코의 영업이익이 이 정도 수준이면 만약에 잠정실적으로 대략 계산해 봤을 때 한 1,100억 정도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시가총액이 3,100억 원 정도 수준인데 말도 안 되는 저평가 영역이죠. 결국에 작년 한 해 동안 하반기 동안 반도체 소부장이 몰락했었던 그 시기 동안 미코가 참 많이 내려왔는데 어쩔 수 없는 투심에 의한 하락이었고 이제는 이제 시장의 본질이 좀 개선이 되면서 다시 추세를 좀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상반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은 긴 호흡으로 보셔야 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오늘 두 번째 종목으로 미코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두 종목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주 시간에 또 좋은 종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